같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단위 코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물류연구소입니다. 우리 오늘은 병리학으로 이해하는 질병분류 두 번째 시간 KCD 코드 읽는 법과 책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KCD의 분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3단위가 뭔지 4단위가 뭔지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제3권과 제1권의 사용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복습해보면 KCD는 3권과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서는 항상 뭐부터다? 제3권에서 시작해서 제1권으로 끝낸다. 이 순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볼 거고요. 그리고 KCD에는 다양한 약어, 용어, 정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별표와 검표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잘 따라와 주시고 별표와 검표 외에 나머지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사전을 찾으면서 할 때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은 정리해 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별표와 검표의 의미는 반드시 학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KCD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병분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22개의 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담고 있으면 질병분류를 할 때 이 질환이 어떤 계통의 질환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당장 여기 22개의 장을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A부터 Z코드까지 쭉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A나 B로 시작하면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C나 D면 신생물, 정신계통이면 F, 신경계통이면 G. 알파벳 대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각 질환이 어떤 계통의 질환인지를 알 수가 있다. 소화계통인지 호흡계통인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좀 보면 순환계통은 I, 호흡계통은 J, 소화계통은 K 이런 식으로 각 계통의 질환을 의미한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K16 이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있을 때 K는 어떤 질환이다? 소화계통 질환이다. 그래서 K16은 소화계통과 관련된 질환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J로 시작하면 뭐다? 호흡계통, I로 시작하면 이제 순환계통,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또는 심장질환 같은 순환계통은 이 I 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각 계통의 질환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할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KCD는 2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파벳 하나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은 각 계통의 질환, 각 계통을 의미하는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O 코드는요, 임신과 관련된 코드이고요. P 코드는 신생아, Q 코드는 선천성 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질병이 되겠고, S와 T 코드는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해서 생긴 손상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이럴 땐 S 코드, 손상의 코드를 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 질병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이 질환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거는 이제 S 코드를 주고 또는 어떠한 화학 물질이나 약물을 모르고 먹었던, 실수로 먹었던, 의도를 가지고 먹었던 외부 물질을 먹어서 생긴 것은 이제 중독 코드가 되겠습니다. S와 T 코드는 손상과 중독을 의미한다. 즉 질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KCD는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A와 B 코드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KCD 분류 체계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질병 분류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는 바로 소분류 3단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위는 어디에 생긴 질환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세부의 위치를 알려줄 때는 이 세분류 4단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3단위가 뭔지 세분류에 해당하는 4단위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위 코드와 먼저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3단위 코드라고 하는 건 자, 이 C16을 의미해요. 3단위 코드는 이 알파벳 하나와 숫자 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단위 코드예요. 4단위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위 코드는 3단위 코드에 소수점을 찍어서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같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4단위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3단위 코드와 4단위 코드를 왜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면 알파벳 중에 C나 D가 의미하는 것은 신생물이에요. 특히 이 C가 의미하는 것은 악성 신생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암인 암인데 이 16을 써서 이제 위에 생긴 암을 뜻하는 위암이 되는 거예요. C16까지 하면 그냥 위암, 단순한 위암 까지만 분류가 된 거고 우리가 4단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가 위 중에서도 위에 들문에 생겼는지 위에 몸통에 생겼는지 위에 날문에 생겼는지 이 위의 위치를 조금 더 세분화되게 알려주는 것을 4단위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16.0은 이제 들문 카디아에 생긴 거고 C16.2는 몸통 바디에 생긴 거고 C16.4는 파일러러스 날문에 생긴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질병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3단위 코드이다. 그래서 C16까지 나타내면 우리가 위암, 단순히 우리가 위암까지를 나타내 주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4단위 코드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위암은 위암인데 위암 중에서 어느 위치에 생겼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소수점 뒷자리까지 표현을 하게 된다. 즉 3단위 코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을 우리가 4단위 코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질병 코드를 찾는 순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학습했던 내용인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질병명을 먼저 확인한 후에 여기에 관련된 질병명을 코딩을 해야겠죠. 질병 코드를 항상 찾는 순서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제3권에서 시작해서 제1권에서 끝낸다. 1권이 먼저가 아니라 3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3권에서 시작해서 1권으로 끝낸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검표와 별표 보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 분류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A17.0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질병 분류를 했는데 17.0에 검표가 있고 뒤에 같이 별표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검표, 이거는 별표라고 읽어요. 검표와 별표는 항상 같이 다니는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검표와 별표 각각 사용할 수 없고요. 검표와 별표는 항상 같이 세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별표는 단독 사용이 안 되고 검표와 별표의 형태로 같이 사용이 돼야 된다. 결핵성 수막염을 찾으면 A17.0 검표, G01. 별표 이런 식으로 나와요. A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감염병 질환이었고요. G가 의미하는 건 신경계통 질환이에요. 자, 그럼 검표와 별표가 나타내는 건 뭐냐? 17.0인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결핵을 뜻하게 되고요. G01 별표에 해당하는 것은 수막염이 되겠습니다. A17.0 검표, G01. 별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핵 때문에 수막염이 생겼다. 결핵으로 인해서 수막염이 발생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표와 별표는 뭐다? 원인과 결과이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검표와 별표, 원인과 결과 꼭 같이 세트로 다녀야 되고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KCD는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벳 대문자 하나 그리고 숫자 2개 까지는 반드시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 대문자가 어떤 계통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다. KCD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위를 이제 기본 코드라고 보죠. 알파벳 하나와 숫자 2개. 그래서 하나, 둘, 3개. 3단위 코드가 기본 코드이고 이 기본 코드에서 해부학적 위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4단위를 사용한다. 질병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단위는 3단위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4단위까지는 더 내려와서 세분화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항상 질병 분류를 시작할 때는 KCD 3권에서 시작해서 1권에서 확인한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A 코드를 들어갈 건데 A 코드부터 Z 코드까지 모두 이 방법으로 사용이 되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오늘 검표와 별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검표와 별표에서는 검표와 별표는 반드시 함께 코딩을 해야 된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검표는 원인, 별표는 결과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실제 코드를 읽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실제 질병 분류를 시작합니다.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A 코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이 강의는 단순히 질병 코드를 찾는 수업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 질환이 왜 그런 코드가 되는지 병리학과 함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